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부산 방문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한 인근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통합 LCC 본사에 부산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유치가 불발되면 에어부산이라도 분리 매각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사무실을 벗어나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방식인 워케이션 지원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신 여학교 학생들이 부산 최초 독립만세 운동을 펼친 3월 11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뮤지컬 3월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한 인근의 동구, 중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열기가 뜨겁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청 내부에 있는 카페입니다. 동구 홍보관과 연결되는 벽면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만화 등 다양한 정보가 전시돼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치 열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구 북항 일원이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부산 동구가 알려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돼서 좋을 것 같아요. 동구는 실사단이 방문하기 전까지 30여 개에 달하는 시민 참여 행사와 홍보 활동을 이어갑니다. 14일 오후 2시에는 힙합 브레이킹 댄스 행사를 부산역 광장인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고 23일에는 응원 페스티벌, 4월 1일에는 북한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실사단이 도착하는 4월 4일은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환영 행사를 비롯해 다음 날 세계박람회 관련 퀴즈 투어와 음악회도 마련됩니다.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UCC 공모전 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강한 열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000명의 국민 홍보단이 자발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열망과 그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와 영도구도 유치 열기를 띄우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지역민이 동참하는 유치 응원 릴레이를 매일 이어가고 있고 중구도 대규모 환경 정비 활동을 비롯해 광복동 입구에 대형 꽃탑을 세우는 등 깔끔한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열기는 실사단이 부산에 다녀가는 4월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3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과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2020년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계획 발표 당시 통합 LCC는 부산에 유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산업은행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대통령 인수위 당시 전 국민에게 발표한 부산 유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가 불발되면 지역에 본사를 둔 에어부산이라도 반드시 분리 매각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 에어부산 사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에어부산 사수 범시민 주주 참여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대심도공사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특위위원장인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과 윤준호 해운대구 을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심도 붕괴 토사 유출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검증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대심도공사 특위는 대심도 사고를 수습하고 공사를 이어가기 위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전문가들 검증 작업과 함께 시민검증단의 검증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2만 9천 톤급 아마데아호가 승객 600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국제 크루즈선이 80회 이상 부산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시는 15일 부산관광협회와 함께 크루즈선 입항 재개를 환영하기 위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부산을 모항으로 일본을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선도 운항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내국인이 국내 항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해외로 가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하는데요.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워케이션으로 지역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숙박까지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이 취미인 항해사 노충규 씨. 회사는 여수에 있지만 한 달에 2~3번 부산에 머뭅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본사와 원격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쉴 때는 좋아하는 서핑을 합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바다랑 이런 자연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 근처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창밖에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부산에 오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업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숙박비 일부와 관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거점 센터 시작부터 기업 25곳이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만들고 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할 계획. 여기에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체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뭐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권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지역에 불러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부산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동구 지역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뮤지컬 3월이 공연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태극기로 물결치는 광장. 대한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찹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여학생들.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당당하게 맞섭니다. 부산의 독립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된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3월이 공연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용감한 외침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용기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언니들이 만세운동을 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언니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후손이니까 그 정기를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험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19년 3월 11일 부산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해 공연된 뮤지컬에는 동구 출신 독립투사들의 활동이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1920년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주인공인 박재혁 의사와 최천택 독립투사의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또 유럽 외교특파원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쳐온 서혜영 투사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동구에서는 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했는데 이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정신을 이어받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유적지라든가 또 독립유공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행적들을 더 연구하고 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독립투사들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3월이 공연된 동구 시민마당에는 독립운동 관련 체험장이 마련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고물가에 국민들이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103.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9.4와 비교하면 5.03% 하락한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개인,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로 대표적인 소비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특히 연말연시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의복 소매 판매는 7.6%가 떨어졌고 음식 소비도 9.6%나 하락했습니다. 안 먹고 안 입는 방식으로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는 거죠. 음식과 숙박업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은 먹는 데 쓰는 비용 전체가 줄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버티는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시행하는 긴급 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이해 준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정된 사람 중 퇴거 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훈교육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는 김효정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로 조례안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지난해 말 부산시 교육청과 국가보훈처가 청소년 대상 보훈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속적인 보훈 문화 장려를 위해 조례안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2023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올해 2023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20주 장기 과정인 위닛캠퍼스 플러스와 4주 단기 과정인 위닛캠퍼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청년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부산 거주 청년뿐만 아니라 경남 거주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